네, 이규미 전문가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말이죠. 이 전문가님, 주택 시장에 규제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더 이상 좀 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돌리는 것이 토지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지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시면 제가 또 속속들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토지는 사실 뭐 수직으로 상승하는 가장 부동산에서는 매력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지는 내 것이 아니다. 난 그냥 꿈처럼 갖고 싶다 뭐 이런 것들만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토지만큼 적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의 규제들을 다 벗어날 수 있는 부동산이 지금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고 또 요건들을 좀 안다면 가치를 조금 더 내가 스스로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지목 변경이 가장 큰 건데요. 우리가 보통 뭐 서울에 있는 도심지 같은 경우는 상업지라던가 아니면 준주거지 3종, 뭐 2종, 1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 그것들의 지목이 사실은 대지입니다. 대지가 토지 중에서는 뭐 가장 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지 이전에 얘네들도 사실은 논인 적도 있고 답인 적도 있고 임야인 적도 있고 사실 하천인 적도 있고 뭐 분묘인 적도 있고 굉장히 이전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결론은 결국은 뭐 대지로 되어 바뀌어진다면 가치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부동산의 어떤 추이들을 많이 경험으로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나 뭐 지방에서 농사졌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개발이 되거나 수용이 되기도 하고 또 환지가 되기도 하면서 도심이 들어서고 인구가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논에서 뭐 농사를 짓던 것들이 뭐 그쪽에 고층 빌딩이 들어가고 주거지로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중에 하나가 또 형질 변경도 있고요. 형질 변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 목적에 맞는 것들을 위해서 성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얘네들한테 흙을 덮어주는 걸 성토라 그러죠. 또 임야를 깎는다던가 이런 절토 같은 것들을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일 좋은 건 이제 도시 관리 지역에서 계획에 앞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상업지라던가 준주거 지역이라던가 이건 사실은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고 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따라서 절차와 시라던가 어떤 인허가 사항들에 따라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을 갖추어져 있는 곳들이라면은 조금 눈여겨보다가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 얘가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부동산의 가치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사실은 토지 투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또 택지 개발 방식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력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자력 개발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가장 먼저 이제 꼽는 것이 전원주택이죠. 나는 시골에 가서 귀농을 해서 예쁜 집을 짓고 살고 싶다. 텃밭을 가꾸고 살고 싶다. 이게 사실은 자력 개발의 가장 큰 어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뭐 성토를 하고 대지로 전용을 한 다음에 거기다 예쁜 집을 짓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자력 개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개발을 하지 않는 개발의 꿈이 무너진다던가 뭐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묵혀둬서 토지를 팔 수가 없어. 뭐 오랫동안 가져가도 나는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뭐 재테크의 실패 사례들로 많이 예시가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형질이 변경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산업단지의 인근 개발지라던가 이런 개발지에 투자를 하신다면 자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국가에 의한 개발, 시에 의한 개발, 도에 의한 개발들로 내 토지가 다시 누군가의 어떤 매력적인 어떤 매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눈이 도렇게 눈여겨 보여지는 물건들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토지는 사실은 뭐 규제도 피해갈 뿐만 아니라 재테크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생방송 부동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눈여겨볼 만한 전국 팔도에 있는 알짜배기 투자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지가 어디 쪽입니까? 예, 요즘은 뭐 제가 충청도를 굉장히 많이 다녀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당진에 있는 토지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평택보다는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라든가 역이 개통된다든가 어떤 도로가 개설된다는 여러 가지 어떤 호재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비껴나긴 하지만 이게 당진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충청도이기 때문에 조금 뭐 서울에서 거리상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가까운 그런 근접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 보군리에 있는 물건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산 성문산단역이죠. 송악역이 이제 개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칭이긴 하지만 송악역이 개통할 경우에는 역세권 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서해안 벨트가 철강 크러스트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합덕역까지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되어져서 굉장히 개발지들이 많이 포진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복합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물건지 이후에는 인근에는 복합 물류단지 조성이 될 예정에 있고 또 경일대가 이제는 당진 캠퍼스를 옮겨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2024년도에는 완성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발 호재하고 배후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당진시 송화부 보군리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떤 투자처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릴 물건지 같은 경우는 충청도 당진시 송화읍에 있는 보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위치는 아산 성문산단역 송악역 인근에 위치해져 있고요. 추천은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목은 지금 전인데 묵답 상태이기 때문에 묵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규모는 약 496.867평방미터, 한 150평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시세가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시세를 조성을 하고 있는 좀 저렴한 토지이기도 합니다. 대출을 이용하실 때는 굉장히 1억 원 미만, 한 7,500에서 9천만 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고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당진에 있는 송악역 근처에 있는 토지를 지금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평당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그럼 투자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문가님 먼저 입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지라던가 여기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는 자력에 의한 토지 개발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치 상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리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지가 굉장히 훌륭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가 오르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거는 여기 들어간다는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송악역이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합덕역과 연계된다면 서울과의 거리가 한 최하 50분 이내, 1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토지의 입지 같은 경우에는 철강 벨트와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000개에서 한 1,200개 정도의 대규모 산단들이 되어져 있는 그런 토지의 인접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국가산업단지하고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들이 밀집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배후 수요가 당연히 풍부하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당진에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이런 어떤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문산단 인입철도죠.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예타를 면제시켜줬다라는 거는 사실은 예비 타당성을 얻기까지 어떤 굉장히 시간적인 절약을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만큼 여기에 대한 개통이라던가 착공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타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통의 이제 국가산업이죠. 국가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딜레이되거나 오래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송악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지 않을 거다. 개통을 앞두고 개통이 좀 더 빨라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물류를 사실은 기반으로 가지려는 역이었는데요. 물류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관광 벨트랑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어떤 역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단 인근에 있는 합덕역과 더불어서 송악역 같은 경우는 당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모 사항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중부권의 동서 횡단철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도심 중부를 가로지르는 그런 횡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문산단이 서해안 벨트선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 중부 동서 간 그 횡단철도 같은 경우는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그런 그런 철도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은 당진읍을 관통해서 뭐 충북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철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철강 벨트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한 1,200만 평 정도가 이미 현대제철이 굳건히 철강의 어떤 중심 라인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동부제철이라던가 철강에 관련된 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 들어온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산단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산단들이 송악역을 중심으로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입철도와 같이 산단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보건리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산업단지의 조성뿐만이 아니라 경일대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당진 캠퍼스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같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당시 당진을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모형으로 본다면 당진읍과 송악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심부적인 역할, 도시의 중심부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악 같은 경우는 사실 당진에 있는 어떤 읍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만여 명이죠. 교직원과 학생까지 합해서 한 만여 명이 이쪽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경일 캠퍼스 같은 경우, 경일대학교의 당진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그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산업단지와 연계된 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가 2024년도 정도에 모든 학교가 전부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산학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학생들이 이곳으로 유입된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진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고소득에 있는 직장인들과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창출되고 있고, 그로 인한 주거지 부족이라던가 상업지 부족으로 인해서 주변지가 개발될 거라는 기대감들로 당진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뭐 당진 지역을 지금 토지 이쪽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진이라 그러면 서해안 개발의 중심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경제 발전, 인구 유입에 따른 집가 상승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당진에 있는 이 토지 시세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시세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보건이 같은 경우는 올해 착공할 예정이죠. 22만 평의 물류단지가 이미 조성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인근의 토지들이 집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조성될 부지에는 수용 가격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토지 소개해드릴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용가보다도 좀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대출금을 이용하신다면은 한 7,500에서 9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을 갖고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보건리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토지의 어떤 모형이 안 나왔지만 양쪽으로 그 도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가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충남 당진시 송화읍 보군리 토지죠. 평균 매매가는 한 150평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금은 한 50% 정도, 반 정도죠. 활용을 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7,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생방송 부동산에서 마지막 지역을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우리 핵심 포인트와 함께 전문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송파구에 있는 근생이죠. 근린상가를 소개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뭐 송파동이긴 하지만 송파구는 호재 보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강남 3구 중에서는 이제부터 호재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제는 이제 드러날 일만 나와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송파동에 위치한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송파 나루역에서 한 도보 2분 이내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세권, 초역세권이죠. 초역세권의 근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9호선 개통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송파구, 송파동의 모습이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황금라인 9호선의 송파나루역 역세권 지역인 송파구 송파동은요. 롯데월드타워, 석천호수, 올림픽공원 등 잠실권 랜드마크 시설들이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지역입니다. 특히 각종 유명 맛집이나 카페들이 모여들면서 잠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속리단길을 품고 있어서 수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곳으로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높여줄 개발호지도 풍부한데요. 서울 동남권의 핵심 사업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의 직접적인 수혜지로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계획이고요. 정부가 착공 시기를 못 박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에 따른 수혜까지 이어받으면서 지역 가치가 더욱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되는 송파동입니다. 자, 송파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 지역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송파 나루역에서 도보로 채 2분이 안 걸리는 초역세권에 있는 상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촌역에서도 사실은 도보로 한 7분 정도 걸리고요. 잠실역이죠. 2호선 잠실역에서도 도보로 한 15분 정도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상가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생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규모는 뭐 한 2.5평방미터 25평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세가 한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이고 대출이 2억 600에서 2억 1,600만 원 정도 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실투자 금액이 사실 한 2억대 초반 정도면은 이 상가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문건이기도 합니다. 네, 9호선하고 8호선 더블 역세권에 있는 그런 상가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근데 이 송파동에서 왜 상가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먼저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송파 나루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송파동 같은 경우는 여기 9호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송파구 안에서도 굉장히 뭐 좀 소외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9호선 송파역이 생기면서 굉장히 뭐 입지가 굉장히 급부상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생기면서 사실 주변에 있는 역세권 개발이 따라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대감이 그렇게 되어지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송파 나루역도 가깝지만 석촌역이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석촌역에서도 도보로 한 7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속리단길로 갈 수 있는 잠실역까지도 한 뭐 도보로 한 15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2호선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송파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잠실동보다도 사실 송파나루에 있는 송파동 같은 경우는 지가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 더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앞으로 개발되어져 있는 곳에 또 상가로서 주목이 되고 충분히 검증된 상가라고 본다면 투자의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가로서의 입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앞에 4차선 대로를 교차로를 지나면 속리단길이 맞은편에 있고요. 또 후면으로는 사실은 한양 아파트죠. 1차와 2차가 재건축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3차가 있고요. 안전진단을 이제 하려고 하는 2차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뭐 22층이라든가 초고층의 아파트가 들어갈 경우에는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상가 앞 도로로 이 역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 길목으로 드나드는 역을 이용하려는 이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 고시텔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상가 전형적인 상가로서도 그 가치가 다시 뭐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송파동, 뭐 유동인구가 꾸준히 뭐 유입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미래 가치가 점점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개발 호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뭐 사실은 우리가 상가를 보든 어쨌든 뭐 아파트를 보든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여기 들어가 있고 얼마만큼 개발 호재가 있는지가 가치가 차곡차곡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송파구에 있는 송파동 같은 경우에는 잠실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이죠. 국제교류 업무센터의 개발 계획과 같이 맞물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송파동에 있는 어떤 그
그 조금 낙후된 곳들이 이제는 뭐 역세권 개발과 같이 더불어서 초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국제 교류 업무 지구 안에서 직장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인들도 이쪽까지도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동대교 지하와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잠실동하고 삼성동은 뭐 다리 하나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동대로 지하와 같은 경우는 뭐 총 사업비가 뭐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정도로 사업비가 투여될 예정이고 2027년도 정도면은 개통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개설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곧 그쪽으로 몰려드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 6층 규모죠. 지하 6층 규모에다가 연면적이 16만 평방미터 정도로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 위로 덮게 된 곳은 서울 광장의 한 2.5배죠. 대형 광장이 조성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놀이문화라든가 또 관광 시설까지도 겹쳐진다면 점점점 그 어떤 부동산의 시세 차익이라든가 어떤 가치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엑스와 GBC까지도 지하로 연결될 예정에 있고 지하 7층 규모 같은 경우 아파트 15층의 규모이기 때문에 거대한 지하 사업이 또 대형화된 지하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파동 상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고밀도의 재건축 그 개발지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또 이 송파 나루역이 조금은 낙후되어져 있는 곳인데 그쪽에 있는 역세권 개발까지 같이 가지고 간다면 사이에 끼어져 있는 상가로서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후면으로는 뭐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역세권 개발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파를 아우르는 그 송파동 자체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와 또 역들의 개발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송파동 상가 현재 시세는 어떻습니까? 네, 시세는 사실은 뭐 평형행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 평당 뭐 한 1억 2천 정도로 호가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한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월세가 지금 보증금 고시텔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 400에 월 한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이 한 2억 1천 정도를 예상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2억 600에서 2억 1,600만 원 정도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